그녀는 이제 단순한 가수를 넘어선 하나의 거대 경제 주체로 평가받는다. 대한민국의 대중가요 역사를 바꾼 트로트의 여왕 장윤정. 방송가와 금융계는 그녀를 가리켜 움직이는 대기업 혹은 모바일 재벌이라 칭하는 데 주저함이 없다. 이는 수많은 스타들이 명성만으로 대중의 기억 속에 머무는 것과 달리 장윤정은 자신이 벌어들인 천문학적인 수익을 극도로 냉철하고 치밀한 투자 전략으로 관리하고 불려나가며 한국 연예계의 금융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자산이 1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소문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재정 전문가들의 분석 대상이다. 이 소문은 그녀가 20년 가까이 쌓아올린 시간의 압축을 통한 압도적인 현금 창출 능력,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 보여준 신의 한 수와 같은 전략적 투자의 결과에 대한 정당한 평가와 기대치가 반영된 수치이다. 다른 연예인들이 초상권이나 라이선스 수익 등 수동적인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다면 장윤정은 활동과 투자라는 두 개의 엔진을 동시에 가동하는 능동적인 재벌 시스템을 구축했다. 하지만 그녀의 성공 신화는 밑바닥 중의 밑바닥에서 시작되었다. 가까운 가족의 문제로 인해 전 재산을 탕진하고 심지어 10억 원이 넘는 빚까지 떠안아야 했던 비극적인 과거는 그녀의 삶에 지울 수 없는 그림자를 남겼다. 이 극한의 역경은 아이러니하게도 그녀의 투자 철학을 단단하게 벼려내는 시련의 용광로가 되었다. 그녀의 자산 증식 과정은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니다. 이는 뼈를 깎는 고통을 이겨낸 처절한 성공기이자 전국의 모든 근로자에게 현명한 자산 관리와 정신적 회복력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생생한 교과서와 같다. 데뷔 초기 긴 무명 시절 그녀는 밤늦게까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헐값에 제공되는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처절한 생활을 이어갔다. 장윤정의 시작은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었다. 이는 연예계 성공을 꿈꾸는 수많은 이들의 눈물겨운 현실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진짜 역경은 대중에게 알려진 것보다 훨씬 깊었다. 바로 믿었던 가족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 막대한 빚까지 떠안게 된 충격적인 사건이다. 이 사건은 그녀에게 인간적인 배신감과 함께 극심한 재정적 트라우마를 안겼다. 이러한 재정적 붕괴는 그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내 재산은 내가 철저하게 관리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강박에 가까운 책임감과 투자 철학을 각인시켰다. 2004년 메가 히트곡 어머나가 터져나오기 전까지 그녀는 말 그대로 경제적 맨주먹 상태였다. 어머나는 단순히 그녀의 이름을 알린 곡을 넘어 장윤정 개인에게는 인생의 구명줄이자 수년간 침체되어 있던 한국 트로트 음악 시장에는 부활의 신호탄이자 장르 회생의 시발점이었다. 국민적인 사랑을 받는 톱스타로 우뚝 선 이후에도 그녀는 절대 나태하거나 흐트러지지 않았다. 그녀가 지난 20년간 대중의 사랑을 잃지 않은 비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축이 굳건히 지탱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첫째, 압도적인 무대 장악력과 프로페셔널리즘이다. 어떤 무대든 자신의 콘서트처럼 만드는 흡입력과 안정적인 라이브 실력은 그녀의 현금 파이프라인을 끊임없이 채우는 1순위 동력이었다. 둘째, 밝고 긍정적인 이미지와 강한 정신력이다. 과거의 아픔을 숨기지 않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승화시킨 그녀의 모습은 국민에게 큰 위로와 희망을 주었고 이는 장윤정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대중적 신뢰로 이어졌다. 특히 트로트 후배 가수들에게 베푸는 진심 어린 조언과 멘토링은 그녀를 존경받는 리더로 만들었고 이는 곧 장수하는 연예인 브랜드의 기반이 되었다. 셋째, 따뜻한 마음과 리더십이다. 그녀의 인기는 단순히 노래 실력을 넘어선 인간 장윤정의 서사적 힘 덕분이다. 장윤정의 자산 신화는 다른 연예인들이 감히 따라올 수 없는 그녀의 벌이 능력의 독보적인 규모와 지속성에서 시작된다. 그녀는 명실상부한 트로트 행사 퀸이자 지역 축제의 여왕이다. 전성기 기준 그녀의 행사 출연료는 회당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정상급 아이돌 그룹이나 톱클래스 배우의 CF 모델료와 비교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녀의 높은 개런티는 무대에서의 확실한 성공 보장과 전국민적 인지도 덕분이다. 경이로운 점은 그녀의 살인적인 활동량이다. 대한민국에서 그녀만큼 전국 방방곡곡, 심지어 평일 저녁 지방 행사까지 꾸준히 소화하는 가수는 찾아보기 힘들다. 일각에서는 그녀가 성수기에는 한 달에 30에서 40개의 행사를 소화했다고 추정한다. 이를 보수적으로 계산하더라도 그녀는 단순히 행사만으로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연간 120회 이상의 고액 행사를 소화해야만 가능한 수치이며 그녀의 철강 같은 체력과 프로 정신을 요구하는 영역이다. 여기에 지상파 및 종편 방송 프로그램 출연료, 미스트롯, 미스터 트롯 등 주요 오디션 프로그램의 멘토 및 심사위원 수입, 그리고 광고 모델료가 더해진다. 장윤정의 밝고 신뢰감 있는 이미지는 식품, 건강기능식품, 금융상품, 가전제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광고주들이 가장 선호하는 보증수표 모델로 만들었다. 이처럼 그녀의 수입 구조는 행사 수익이라는 핵심 동력에 MC 및 심사위원 역할이라는 안정적 제도권 수입, 그리고 광고 수익이라는 강력한 보조 엔진이 결합된 다각화된 황금 파이프라인을 이루고 있다. 이는 단발성 드라마나 영화 출연에 의존하는 배우들과 달리 특정 분야의 인기가 식어도 전체 수익에 큰 타격이 없는 매우 안정적인 캐시플로우 구조이다. 장윤정의 진짜 가치는 단순히 엄청나게 잘 버는 것을 넘어 벌어들인 돈을 냉철하게 관리하고 불리는 능력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그녀는 부동산 전문가들조차 타이밍과 입지 선정의 귀재로 혀를 내두를 정도로 탁월한 감각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서울 한남동 나인원 한남 아파트 매입과 매도 전략이다. 그녀는 이 최고급 아파트를 매입 당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시기인 2018년경 약 50억 원대에 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부동산 시장이 폭발적으로 상승했던 시기인 불과 3년여 만인 2021년 해당 아파트를 약 120억 원에 매도하는 매직을 보여주며 시장을 경악시켰다. 장윤정은 이 단일 거래를 통해 무려 70억 원이라는 경이로운 시세 차익을 단숨에 실현했다. 이는 그녀가 단지 대중적 인기에 기댄 스타가 아니라 정부 정책과 시장 금리의 흐름, 그리고 초고가 주거 시장의 희소성 가치를 꿰뚫어보는 냉철한 분석가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다. 특히 2018년부터 2021년 사이는 부동산 규제가 집중되면서 오히려 똘똘한 한 채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심화되었던 시기였고 그녀는 이 흐름을 정확히 포착했다. 이러한 성공적인 매도 전략은 그녀의 다음 투자로 이어지는 결정적인 종잣돈이자 중요한 발판이 되었다. 그녀는 부동산으로 이익을 실현할 때 양도세와 시장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가장 유리한 시점을 포착하는 전략적 판단력을 가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70억 원의 수익 실현은 과거 10억 원의 빚으로 고통받았던 트라우마를 완전히 청산하고 금융적 절대 자유를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위였다. 나인원 한남을 매도하며 확보한 120억 원의 현금은 장윤정의 확고한 금융 철학을 보여주는 다음 투자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다. 장윤정은 이 막대한 자금을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의 초호화 펜트하우스 아페르 한강 매입에 투입했다. 가장 충격적이고 중요한 사실은 그녀가 이 펜트하우스를 구매할 때 단 한 푼의 대출도 없이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는 점이다. 과거 빚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었던 경험은 그녀에게 빚 없는 자산 관리라는 확고한 철학을 심어주었다. 대부분의 유명인들이 세금 절감과 투자 효율성을 위해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매입하는 것과 달리 장윤정은 재정적 안정성과 심리적 자유를 최우선 가치로 두었다. 120억 원짜리 펜트하우스를 현금으로 매입하는 통 큰 결단은 그녀의 현금 동원력과 연봉 축적 규모를 여실히 보여준다. 아페르 한강은 한강 조망권과 최고급 보안시설, 프라이버시 보호가 완벽한 곳으로 그녀의 성공과 안전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는 거주지가 되었다.
421억 상업용 빌딩 매입 안정 기반 위의 공격적 투자. 여기서 장윤정의 투자 전략은 한 단계 더 진화한다. 펜트하우스 매입 후 불과 2달 뒤 그녀는 용산구 이태원동 녹사평대로 일대에 약 421억 5천만 원 상당의 상업용 빌딩을 추가로 매입하며 포트폴리오를 대폭 확장했다. 이 거래에서는 주거용 부동산과는 달리 일부 금융 레버리지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그녀가 빚 없는 주거 환경이라는 안정적인 기반을 확보한 후 현금 흐름이 안정적일 때 시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상업용 부동산을 통해 공격적인 수익 극대화를 시도하는 전문 투자자의 영역으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해당 빌딩이 위치한 용산 지역은 최근 대통령 집무실 이전 및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등 거대한 국가적 호재가 집중된 곳으로 장기적인 임대 수익과 미래 시세 차익을 모두 겨냥한 매우 전략적인 행보였다. 주거는 현금으로 안정성 확보, 상업은 레버리지